예, 주야한보 케어포 교육 제가 뭐 2022년 2월인데 뭐 최신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뭐 교육 내용은 뭐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케어포 소개를 말씀드리면 케어포가 2014년도에 시설급여를 개발했고요. 2015년도 주야간보, 2016년도 가정방문 급여를 개발했고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급여를 먼저 개발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주야간보 개발 가입한 기관들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개설 수를 보면 시설이나 주야간이나 비슷해요. 한 4,800에서 한 5,000 사이인데 현재 저희는 주야간보가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런가 보면요. 시설급여는 수작업하는 기관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어떻게 한 50명, 60명을 수작업을 할까 하는데 아직도 수작업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야간보는 어떻게 하냐면요. 오픈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배워야겠다. 오픈하면서 왜냐면 업무가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뭘 모르는지 알아야 배우는데 네, 그래서 주요 과목을 바로 오픈하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저희가 뭐 이제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게 보호자 앱이라는 게 있고요. 보호자 앱은 주야간 보호에서 많이 써요. 네,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입금할 때 현금 영수증 있고 프로그램 콘텐츠라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는 방금 노래 틀어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버 체조라든가 그런 걸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부가 기능으로 어떻게 해요? 홈페이지 서비스라고 저희 홈페이지 신청을 하면은 유료 서비스인데 어떻게 해요? 케어포랑 연동돼서 정보를 제공하죠.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게 뭐예요? 자동이체라고 CMS라고 서비스 있습니다. 우리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내야 될 돈들을 다 자동이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도 자동이체 할 수 있는 보호자한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ICT 기반의 체계적인 급여 업무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 매뉴얼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종이로 하던 전산을 하던 똑같은데 저희는 뭐예요? 종이로 하던 업무를 ICT를 하게 해서 체계적인 급여 업무 프로세스를 하는 거고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아까 뭐 CMS라든가 뭐 현금 영수증 연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서비스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케어포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케어포를 만들 때는 제 맘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주야간보를 운영하시는 분도 어떻게 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시려면은 어떻게 해요? 노인 장기 요양 법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고시, 뭐 시행 규칙, 그다음에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고시. 예, 급여 비용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가자를 장기 요양 기간 평가 매뉴얼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장기 요양 평가 매뉴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법이라든가 지켜야 될 고시를 정리해 놓은 게 평가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하게는 평가 매뉴얼을 많이 보시고 평가 매뉴얼에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는 거 뭐예요? 평가 매뉴얼하고 법은 틀려요. 평가 매뉴얼에 있는 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점수만 깎여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제재를 당합니다. 그래서 평가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있는 제재를 당하지 않는 거 있죠?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뭐 한수 조치라는 거 있잖아요. 가산, 감산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주야간보호나 이 장기요양 기간은 사실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뭐 공단 직원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모르면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기요양 기간은 법을 모르면 당해요. 어디서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장기요양 기간은 최소한 제가 말하는 정도의 법은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서비스 모니터링이라는 매뉴얼이 있고요. 이런 평가 매뉴얼이나 고시에서 애매한 것들을 Q&A, 특히 평가에 관련된 거를 Q&A로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장기요양 업무 매뉴얼이라고 만들었어요. 이 장기요양 업무 매뉴얼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모든 기관이 똑같아요. 물론 이걸 보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글을 읽고 해석하는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요. 장기요양 평가 매뉴얼도 평가를 볼 때 같은 글을 읽고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평가자도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을 읽고 평가대로 해야 되는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어 시험 보면 다 100점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이러한 글을 읽고 취지라든가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를 저희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장기 요양 업무 매뉴얼이고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ICT 기술을 합쳐서 만든 게 케어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어포는 어떻게 해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평가 매뉴얼에 대한 것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타 필요로 하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요. 기타 여기 운영에 필요해서 전산으로 필요한 부분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케어포 쓰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요즘은 다 모니터가 크니까 20인치 이상 모니터 쓰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2015년도에 했을 때는 뭐 15인치 모니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뭐 모니터는 오래 쓰니까 20인치 이상 다 쓰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돼요?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케어포의 접속은 어떻게 해요? 뭐 내가 기관 안에서만 접속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어디 외국 가서도 접속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관 안에서 안 쓰고 집에서 쓰거나 어디서 쓰거나 누가 쓰는지. 예.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기록이 남아요. 어떤 IP가 누가 접속해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다 남습니다. 모든 전산 시스템은 그렇게 남아요. 예. 그래, 뭐, 물론 지워도 남아요. 뭐 누가 뭘 지웠다. 뭐, 우리 뭐 전산 데이터 지웠다 해도 다 남잖아요. 다 남습니다. 예. 가끔 전화가 와요. 누가 데이터를 지웠는데 찾아달라고. 예.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IP 주소하고 시간하고 찾아드립니다. 요즘은 없어요. 옛날엔 있었어요. 예. 고의로 지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다 인식이 돼갔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연동이 돼요. 다양한 스마트 기기란 건 뭐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죠. PC에서 되죠. 그 다음에 뭐야? PC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태블릿 PC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성격이 좀 있죠. PC는 어떻게 해요? 관리자. 전체를 보니까 관리자에서 쓴다. 그런 개념이고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은 뭐예요? 현장에서 급여 제공 기록을 할 때 각각의 종사자가 내가 한 일을 내가 기록한다. 그러니까 저희 취지는 관리 차원이고 요거는 급여 제공자가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급여 기록을 한다. 이게 저희 차원이고 태블릿 PC는 저희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저희가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2015년도에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쓰질 못하니까 터치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해요? 터치라는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특히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사님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시설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요거 얘기는. 시설에는 요양보호사님이 60대인데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급여 기록을 하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시설에 있는 60대에서 70대도 스마트폰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게 어려워서 태블릿 PC로 요양보호사 전용 그 기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요양원에는 PC에 모니터로 터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태블릿 PC로 요양보호사 전용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안 써요. 네. 처음에는 쓰다가 결국에 어디로 가요? 다 스마트폰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급여 종사자가 급여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태블릿 PC에는 전체를 띄울 수 있죠. www.carepo.co.kr 마찬가지로 여기 뭐요? 태블릿 PC는 PC에 있는 걸 일로 띄울 수가 있어요. www.carepo.co.kr 그러면 이 화면에 다 보여요. 예. 여기서 네이버도 띄울 수 있잖아요. PC에서 네이버 띄우고 여기서 네이버 띄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 뭐예요? PC에 있는 것도 띄울 수 있어요. 어떻게? www.carepo.co.kr 하면은 스마트폰에 PC에 있는 화면이 다 떠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늘려가면서 해야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가족 돌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보호자분들이 앱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 앱을 통해서 기관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 앱에는 뭐가 있냐면 가족들만 오면은 기관에서 제공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프로그램 환경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케어포하고 수작업하고 케어포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작업을 쓰시는 분이 케어포로 올 때는 업무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작업은 어떻게 돼요? 예,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요.
여기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시가 바뀌면, 법령이 바뀌면은, 네.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 매뉴얼이 바뀌면 뭐가 바뀌었는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의존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케어풀은 어떻게 돼요? 업무 매뉴얼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절차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절차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은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딱 업무 절차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시스템을 쓸 때는 이 업무 절차만 세팅을 딱 하면은 알아서 돌아가요. 네, 그렇지만 수작업을 할 때는 업무 담당자의 의존도가 크고 능력자가 필요하고 담당자 퇴사 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평가 시에도 문제가 돼요. 왜? 이분밖에 몰라. 평가 시에 원장님이 아무것도 몰라. 설명을 못해. 왜? 그 사회복지사님이 평가 시까지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바뀌어요. 내가 3년마다 평가하는데 2년 평가 시점에 많이 바뀌죠. 바뀌었다고 그러면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케어포 시스템은 절차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시스템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뭐냐면 일관성 문제예요. 저희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자료의 일관성이 보장이 돼요. 일관성이 보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날 일을 그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보장된다는 걸 쉽게 하면 이동 서비스를 해갖고 어르신을 모셔와야지 식사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제공하잖아요. 저희는 이게 보장이 돼요. 왜? 기본적으로 그날 일을 한다는 걸. 근데 수작업은 어떻게 돼요? 예, 이게 보장이 안 돼요. 옛날에 수작업 하시는 기간을 보면은 내일 거를 미리 하시는 분도 있어. 아예 일주일치를 기록해 놓는 분들도 있었어요. 수작업은. 아,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케어풀을 쓰시면 매일매일 하면 자료의 일관성이 보장됩니다. 저희가 다 케어풀에 막아놨죠? 네, 그날 근무자만 급여 기록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성도 저희가 더 훨씬 효율적이에요.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5시간 할 거를 하루에 5시간 걸릴 걸 4시간으로 줄였다. 그럼 하루에 1시간 업무를 줄여도 뭐예요? 1시간이면 얼마요? 시급이 뭐 한 9,170원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1시간씩 줄이면은 30일이면 30만 원입니다.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포를 쓰시려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 절차에 따라서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고요. 매일 급여 제공자가 기록을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네, 이 기본을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케어포의 기능을 100% 활용하라. 케어포의 기능은 많이 있습니다. 뭐 가정통신문 보내는 것도 있고 보호자 앱도 있고 뭐 현금 영수증 연동하는 것도 있고 자동 이체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러한 기능들을 그다음에 URL을 보내서 서명받는 것도 있고 그러한 기능들을 100% 활용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성공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뭐예요? 케어포 시스템을 하면은 급여 제공자가 매일 급여 기록을 한다. 급여 제공자라는 건 누구예요? 각 종사자죠. 이동 서비스를 해오면 뭐예요? 이동 서비스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님이 요양급여를 하면 요양, 예, 간호사님이 간호급여를 하면은 간호, 그다음에 관리자가 프로그램 급여를 하면 프로그램. 이렇게 이동, 요양, 간호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급여 제공을 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준의 업무대에 따라 일별로 해야 될 거, 주별로 해야 될 거, 월별로 해야 될 거, 분기별로 할 거, 반기별로 해야 할 거, 연등의 업무를 어떻게 해요? 세팅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주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관리자의 설정에 따라 종사자는 업무를 한다. 뭐 업무 분장도 있고 시스템에 설정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100%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출력이 필요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전산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케어포 시스템을 보면서 평가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출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뭐예요? 평가에 필요한 기타 서류는 따로 보관하셔야 돼요. 뭐냐면 건강검진 받은 서류는 케어포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 근거 데이터라든가 복리 포상을 한 근거 데이터라든가 뭐 퇴직금을 준 그런 거는 별도로 보관하시고 이 안에서 케어포 안에서 평가랑 관련된 모든 거는 예,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자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거는 여기 이렇게 있다. 그리고 평가자들이 요즘은 케어포도 많이 아시고 다른 시스템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만 달라 그러고 평가자들이 많이 하고 모르는 것만 물어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2022년에 좀 고시가 변경된 게 있죠. 뭐 관련된 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예, 수가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13시간 초과라는 게 생겼죠? 예, 수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요? 1회 13시간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돼요? 수급자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 쪽에 13시간을 초과해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아마 팝업이 뜰 거예요. 아마 요청 사유를 기재하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 또 뭐요? 중복급여가 개선이 됐어요. 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야간도 하고 방문 목욕도 하고 뭐, 뭐 방문 간호도 한다 그러면 내가 내 대표자 이름으로 돼 있는 거에서 어떻게 돼요? 미용 급여 이론에 재가 급여 제공이 같은 날 같은 기간에서 하는 건 불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미용이면은 내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방문 간호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간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어요?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에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연차가 바뀌었어요. 연차라는 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3일의 범위 내에서 선사용 기준을 신설했어요. 네, 조건은 뭐예요? 1년 미만 종사자인 경우죠. 이거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1년 미만 종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3일의 범위 내에서 선사용 기준을 신설한다. 그럼 뭐예요? 전제 조건은 1년 미만인 종사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근로기준법에 제60조 7항을 추가해서 연차 소멸 시기를 명확하게 했어요. 그럼 근로기준법에 60조 7항을 소가해 이게 뭔지 알아야 되고 연차 소멸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자, 그전에는 연차를 땡겼으면 어떻게 됐어요? 한수를 당했죠. 이 연차 소멸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연차가 소멸됐는데 그걸 모르고 다음에 그걸 썼다. 그럼 그것도 또 한수한다는 얘기예요. 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장기 근속 장려금이 확대됐죠. 예, 영양사 조리원까지 확대를 됐는데 급식을 전약 직접 조리하는 기간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거 뭐 이거는 작년에 된 건데 유급휴일 근무 이월은 저희 쪽에 케어포에 딱 뜨죠. 예, 왜냐면 올해부터 어떻게 돼요? 5인 이상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을 다 쓰잖아요. 그죠? 공휴일을 다 쓰게끔 돼 있죠. 대체 공휴일 그것 때문에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입소자에 대해서 뭐가 또 바뀌었냐면요. 수급자에게 급여를 주고 정원을 10% 범위에서 올리는데 인지지원 수급자에게 월 한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지원 수급자가 월 한도 범위 내는 뭐 주에 2번, 3번밖에 못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만 10%를 인정하는 건데 대부분 인지지원 등급은 뭐예요? 주에 4일, 5일 나오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는 뭐 2021년도에 말씀드렸고요. 어, 요거에 따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많이 쌓았어요. 제가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를 2019년도까지는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왜 쓰냐고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거 왜 쓰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공단 직원이 쓰라 그랬대요. 뭐 가산을 받으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런 근거가 어딨냐고. 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케어포를 하는데 모든 기관에서 전화가 와요. 공단 직원이 이랬더라. 옆에 원장님이 이랬더라. 저기 기관은 이랬더라. 그럼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예? 딱 믿을 수 있는 건 글하고 문서밖에 없어요. 왜? 이런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케어포를 만들고 기준은 뭐예요? 글하고 문서가 아니면 만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옛날에 그랬고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2021년도에 고시에 30조 5항 및 6항에 따라서 예, 프로그램 관리자가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2021년부터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일지 쓰시라 그랬습니다. 30조 5항이라는 게 뭐예요? 30조가 보통 주요관 보호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취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누가 그랬더라, 공단이 그랬더라 그래도 정확하게 뭐예요? 팩트를 아셔야 돼요. 팩트를 모르면 그러니까 팩트가 문서로 팩트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근무 시간 적용해서 연차 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 고시에 뭐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 1항부터 6항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60조 7항이 추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럼 근로기준법에 60조 7항이 적용된 게 뭐냐면요. 자, 60조 7항을 읽어볼게요.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그 근로기간 기간이 1년이면 근로자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오늘 입사했어요. 입사하면 한 달마다 하나씩 생기죠. 입사했어요. 그럼 입사일 하면은 11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걸 쓰셔야 돼요. 근데 내가 못 썼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 연차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됐기 때문에. 못 썼다 어떻게 해요? 수당으로 지급받고 끝나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1년차가 됐어요. 연차가 15개가 발생됐어요. 그럼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연차를 다 못 썼어요. 12개만 썼어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년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는 치량이 없었으니까 이걸 써도 인정을 했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고시, 근로기준법에 연차가, 여기 고시에 뭐라 했어요? 치량이 추가 적용됐기 때문에 2021년도는 어떻게 해요?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난 거는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Q33번. 올해 발생한 연차 유급 후과에 대하여 사용 촉진을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으로 2월에서 사용해도 근무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소멸됐기 때문에 무조건.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니죠? 그러니까 소멸됨으로 근무 시간을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얘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해부터 근무 시간에서 8시간을 빼갖고 어떻게 돼요?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 못했을 때는 환수까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근무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사일로부터 1년,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연차를 써라. 그 다음에 연차가 지난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돈으로 주세요. 넘어갑니다. 또 뭐가 생겼어요? 선연차라는 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왜 생겼는지만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선연차로 환수한다는 게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네. 네, 말이 안 돼요. 네. 상식적으로, 그죠?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럼 따지셔야죠. 법으로, 뭐 대법원을 가든 헌법을 가든 따지셔야 제가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제 생각이고요. 공단은 말이 된다 그러니까 뭐 공단 기준이겠죠. 상식 기준에서 해야죠. 자, 여기서 뭐예요? 1년 미만 종사자가 연차 휴가를 3일의 범위에서 산사형 기준을 신설했대요. 그럼 신설한 조건이 뭐냐면 고시에 보세요. 고시 세부상에 신설을 했어요. 뭐라고 신설했냐면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 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할 연차 휴가 3일 이내 미리 사용한 거에서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 휴가는 근무 시간에서 제외. 뭐 복잡해요.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글을 읽고 어떻게 다 해석을 해요? 그죠? 그렇지만 딱 첫 번째 할게요.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만 해당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년 미만, 연차가 11개가 생기는 사람한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써요? 3일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발생하기 이전에 쓰면 뭐예요? 마이너스 3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퇴직할 때는 어떻게 돼요? 퇴직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선사용을 하지만 퇴직 시점에서는 발생한 거와 선사용한 거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1년 이내인 사람, 1년 이내인 사람 11개 발생하죠. 요 사람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3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입사했어요. 근데 여기에 한 달 되기 전에 마이너스 3을 썼어요. 마이너스 3까지 오케이 된다 해서 썼어요. 그리고 쭉 쓰고 그 다음에 발생하면 이렇게 메꿔지죠. 근데 마이너스 3을 쓰고 요거 한 달이 발생하기 4월 4일 전에 퇴사를 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이. 퇴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을 썼으면 발생 하나, 둘, 셋 하고 3대 3이 되는 이 6월 4일 이후에 퇴사해야 돼요. 그래서 연차 먼저 선사용 일수하고 연차 발생 일수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건 인정. 예. 자, 다시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가 기간에 요청하여 연차 휴가를 미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인 종사자. 했네요. 1년 미만 종사자로 조건 맞췄네요. 3일 이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8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그쵸? 그럼 뭐예요? 먼저 썼는데 현재는 인정해요. 근데 어때요? 퇴직할 때는 뭐예요? 맞춰놓으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선연차를 환수할 때 법원의 판결이 뭐라 그랬냐면요. 미리 쓰고 이 사람이 퇴사했을 때는 그거를 보상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판결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선연차가 환수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넘어가죠. 이해하십니다. 제가 하는 건 동영상 보내드린다 그랬어요. 그럼 반복해서 들으세요. 제가 이걸 깊게 설명하면
진짜 이거 다 아시는 거 설명하려면 진짜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설명을 해야 돼요. 법부터 다 장기유한 기간 쪽. 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유급휴일 근무 이율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근무 시간 인정한다는 거예요. 유급휴일 근무 시간. 여기 뭐예요? 뭐요? 고시에 뭐라 나왔냐면요.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한 종사자에 대하여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 시간을 일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이원할 일자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네. 그럼 우리가 올해는 뭐가 생겼어요? 네. 이 대통령 조정하러 휴일이라는 게 생겼죠. 유급휴일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케어포에는 유급휴일 사용 가능이라고 뜨니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요. 자, 8월 16일이 이제 일요일이에요. 그럼 대체 공휴일이죠. 대체 공휴일이 있고 8월 16일은 뭐예요? 8월 16일은 일요일이, 그러니까 광복절이죠. 광복절 휴일날 쉬어요. 그죠? 근데 이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 생겼어요. 그럼 대체 공휴일도 휴일이에요. 결국에 뭐예요? 각각 휴일이라는 거예요. 요거 아셔야 돼요. 작년에 광복절이 8월 16일이 8월 15일 그렇죠? 광복절이 8월 15일이었어요. 8월 15일이 일요일이니까 뭐요? 광복절은 휴일이죠. 근데 일요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월요일 날 쉬게 했죠. 대체 휴일이죠. 그날 각각 휴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급휴일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월 기준근무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공휴일 휴일을 제외하고 8시간씩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월 기준근무 시간 하면 1시간으로 그 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휴일이 수요일인데 어르신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르신을 케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공휴일날 안 쉬고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기관에서는 월 기준근무 시간이 아니라 공휴일날 나오면 수당으로 줘야 되잖아요. 휴일날 일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기간에 부담이 안 가게 그럼 다음 달에 쉬게끔 해주면은 그거를 8시간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회계 연도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못 썼어요. 25일 날 일한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는 회계 12월 2월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못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를 아시면 원리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케어프에는 월 기준 근무 시간 2월 가능 여부를 표시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다음 달에 쉬는 거로. 네. 그리고 근무 관리 대장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만들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유급휴일 가능이라고 나오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아마 3월 이게 무슨 날이지? 몇 월 달이지? 아마 휴일이라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죠? 유급휴일 가능이라고 하면은 이걸 누르면 다음 달에 언제 쉬겠다. 네, 여기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면 또 휴일로 사용 못 하시는 기간도 있어요. 네, 법이라는 게 진짜 장기유한 기간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알면은 활용할 수가 있고요. 모르면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변호사고 높은 사람들은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법을 빠져나가죠. 네. 모르면 당하는 거고요. 아까 연차도 이것도 그래요. 제가 이것도 선연차도 이것도 선연차를 마이너스 3월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월 기준 근무 시간 알면은 내가 오늘 급해요. 한 달이 되기 전인데 너무 급해서 병원에 가야 돼. 그럴 때는 근무 시간을 빼버리세요. 그리고 다음에 근무 시간을 더 늘리세요. 왜? 월 기준 근무 시간 168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8시간씩 일하는 건데 오늘 쉬어야 돼. 그럼 8시간 근무 시간을 빼고 마이너스 1로 넣지 말고 다음에 어떻게 해요? 8시간,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0시간씩 해서 월 기준 근무 시간만 맞추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연차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네.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월 기준 근무 시간만 내가 8시부터 일하던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일하던 맞추면 된다. 자, 그리고 직무교육이 있어요. 저희 보면은 이게 있어요.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서 강화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은 어떻게 돼요?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무 시간 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야. 아까 연차도 근무 시간 인정한다. 2월도 인정한다. 선연차도 인정한다. 직무교육 인정한다. 왜? 오늘 케어포 교육은 어떻게 해요? 실시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수증으로 보내드립니다. 근무 시간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인정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집에서 들어도 된다는 거죠. 줌으로.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근무 시간을 인정하는 거 고시에 보면 다 있습니다. 뭐 출장도 인정해주고 사회복지사가 네, 직종 관련 업무를 배워야 되는 거 네,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질문이 이렇게 누가 올렸어요. 사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 교육도 역량 강화에 인정되나요? 그러니까 공단 답변이 뭐냐면요. 사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제공하는 전산 사용 방법은 단순 시스템 교육으로서 어떻게 해요? 불인정한다음을 안내드렸죠.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기 요한 기간의 준수 사항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고시라든가 역량 강화 이런 걸 배우는데 이걸 인정된다면 인정된다고 하겠죠. 예. 근데 단순 시스템 교육으로서는 인정이 안 되는데 제가 단순 시스템 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케어파 앞에다가 목차를 쫙 써놓았어요. 전에는 목차 안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는 뭐 어떻게 해요? 장기요한 기간의 준수 사항이라고 참 목차를 넣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실시간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8시간, 오늘 교육 8시간 저희가 이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정확하게 질문을 하셔야죠. 단순 전산 교육을 받았다 게 아니라 장기요양이 지켜야 될 법, 그 다음에 개정된 거, 올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걸 받았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인정 여기 1일당 월 기준 근무 시간 있죠.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연철과 하죠. 출산휴가, 경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뭐냐면요. 이 경조사에 대한 유급휴가 이 기준은 뭐예요? 공무원 기준이에요. 근데 기관에서 내가 자녀의 결혼 1일, 1일 이런 게 기관의 운영 규정이 없다.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연차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기관에 만들어진 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의 운영 규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조사 이거를 공단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유급으로 했을 때 인정을 해 준다는 거지 유급으로 안 하고 연차로 써다. 예. 그랬던 건 운영 규정이 없으면 연차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설은 다 무조건 연차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자, 교육 출장.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및 출장. 예, 법에서 귀한 거 이런 거는 다 근무 시간으로 1일 8시간 인정한다는 거죠. 예,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이런 거 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 이거 정확하게 인정되는 걸 사용하셔야 돼요. 인정되지 않는 걸 사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고시에 가는 거 말씀드렸고요.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가 2022년도네요. 그죠? 올해는 뭐예요? 재가급여 짝수네요. 끝자리가 짝수인 기간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평가 기준이라 하면 뭐예요? 장기요양 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장기요양 기간 평가 매뉴얼과 장기요양 평가 조사표를 말한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에 뭐가 나와 있어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문제를 이건 뭐예요? 시험 보기 전에 문제를 미리 준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답을 다 준비해 놓으면 뭐예요? 100점 받아요. 네. 쉬운 시험이죠? 네. 문제를 모르는 것보다 좀 쉬운 시험. 그러니까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평가 매뉴얼대로 하라는 건 뭐냐면요. 종사자 질문하는 게 있죠. 평가자가. 종사자한테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평가자마다 질문이 다 다를까요? 네. 평가자마다 질문이 다 들으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평가자마다 질문이 다 똑같아요. 뭐 급여 명세서를 뭐 정확하게 받으셨습니까? 다 똑같이 물어봐요. 네. 급여 명세서에는 명세서 내역이 있습니까? 똑같이 물어봐요. 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가 매뉴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 혼자 평가 매뉴얼을 읽으면 내 맘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을 글을 읽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평가자도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받아요. 그럼 평가 교육을 할 때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교육받는 평가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100명 중에 90명은 알아듣는다 그러지만 10명쯤은 또 이상하게 알아듣고 또 엄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평가자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건 말이 안 된다. 평가 매뉴얼대로 평가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해요? 또 평가 때는 평가 공부를 해요. 네. 그때 말씀드립니다. 자, 평가 매뉴얼을 하시고요. 어떻게 돼요? 자, 평가 대상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거 고시에 있는 거예요. 평가 개시 전년도까지 설치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평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전년도에까지 이전에 설치된 기간. 그럼 언제나요? 올해가 2020이니까 21년, 2020년, 예. 네. 2020년 12월까지 설치된 기간은 어떻게 돼요? 평가를 받는 기간이에요. 그럼 2021년도에 설치된 기간은 어떻게 돼요? 2022년도에 평가를 안 받아요. 그럼 언제 받아요? 2021년도에 설치하는 2022년도 안 받고 2023년도 안 받고 2024년도 안 받고 2025년에 받네. 네. 2021년 선년 2025년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3년치를 받네. 2024년, 2023년. 그죠? 그럼 2021년하고 2022년도는 어떻게 돼요? 아, 평가에 안 들어가네.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돼요. 평가 개시 전년도까지 설치된 장기용입니다. 평가 개시 전년도까지는 뭐예요? 포함을 하는 거예요. 전년도 12월 말까지 설치된 기간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홀수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 받죠. 그럼 2023년도 홀수는 어떻게 돼요? 전년도까지 설치된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돼요? 3년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데 3년 단위잖아요. 재가급여는 어떻게 돼요? 기간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짝수, 홀수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 자 보세요. 또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2022년도에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2023년도에 재가급여를 평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요때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매년 평가 매뉴얼이 나와요. 물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평가 매뉴얼이 바뀌면 이때 2020년도 평가 매뉴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2023년도 평가 매뉴얼 기준을 보고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가끔씩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짝수 홀수니까. 왜? 항상 같은 거라도 최신 거로 평가를 받습니다.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좋은 게 뭐가 있었냐면요. 2021년도 평가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라고 공지를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해 평가받을 때도 상반기, 하반기라고 공지를 해주겠죠. 왜냐면은 전에는 평가받을 때 상반기, 하반기라고 공지 안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전에 공지하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그나마 바뀌어서 상반기, 하반기를 공지해줬다. 그러니까 아마 주야간도 평가받을 때 우리 기관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공지를 해주고 그 시점 7일 전에 한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시설평가가 미뤄졌죠. 7월 달까지인가 6월 달까지 미뤄졌죠. 예, 미뤄졌으면 뭐 미뤄지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평가 매뉴얼은 나와요. 평가 매뉴얼이 언제 나와요? 30일 전에 평가 30일 전에 평가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가급여는 올해 평가받을 때 평가 매뉴얼이 먼저 나올 거예요. 30일 전에. 그럼 그 이후부터 평가받는다고 아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30일 전에 알 수는 있습니다. 네, 올해. 근데 우리가 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설이 뭐 7월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아마 하반기에 받겠구나. 6월. 저는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 제가 요거 같은 얘기예요. 연도별로 평가 매뉴얼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설은, 그러니까 평가할 때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때 평가 매뉴얼 나오고 평가 매뉴얼 나오고 평가 매뉴얼 연도별로 평가 매뉴얼 나와요. 공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내가 재가급여를 짝수를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짝수 홀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가 최신 거다. 평가 매뉴얼이 공고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가 30일 전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 없는 거 이전 거는 안 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규는 이걸 적용해요. 옛날에 프로그램 사진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평가 매뉴얼이 공고가 됐어요. 그러면은 평가 매뉴얼이 공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진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공고가 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사진을 안 보는 거예요. 네. 아예 평가 매뉴얼에 그게 없으니까 프로그램 사진이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평가 매뉴얼대로 본다 그랬죠. 평가 매뉴얼이 교조됐어요. 프로그램 사진이 없다고 아예 안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 옛날 거는 옛날 거 기준으로 본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단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말을 들은 사람은 사진을 안 만들었고, 예? 공단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운영위원회 사진 안 맞는 거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옷 네 옷 가지고 와서 그날 사진 찍어서 다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돼요? 평가 매뉴얼에, 명가월이 바뀌면은 과거 거는 평가 매뉴얼은 평가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평가는 어떻게 평가 매뉴얼로 하기 때문에 없어요. 없는 거니까 안 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평가면에 새로 생긴 거는 이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작년에 시설에서 뭐가 많이 생겼을까요? 그게 저는 올해 주예간 보고도 적용될 거라고 봐요. 작년에 시설에서 감염 관리에 대한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감염 소독을 했는지 확인한다.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시대에 따라서 평가 매뉴얼이 바뀌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직원의 인권의 권리에 대한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원의 인권 권리 행동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주야간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3년치 평가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케어포에 없는 서류는 별도로 별도 준비하시면 되고 케어포에 보면요. 매뉴얼 우리가 제가 3년치 평가를 할 때 뭐예요? 팁을 드리면 제가 오늘 시점에서 3년치 과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만들 수 없는 게 있어요. 최소한 만들 수 없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급여 종사자가 급여 기록하는 거 있죠? 그거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동 서비스, 그 다음에 뭐야? 요양급여, 간호급여, 프로그램 급여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요?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기초평가하는 것도 있죠? 바로바로 급여 계약하고 이런 것만 매일 하시고 하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뭐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건 아시죠? 네, 그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평가는 뭐요? 조건을 명확하게 하시면 되고요. 네. 현장 평가는 어떻게 해요? 그날 현장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그 평가 기준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어떻게 해요? 높으신 분들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날만 청소 열심히 하고 그날만 준비하잖아요. 아예 시나리오를 짜요. 어르신이 이동 서비스 할 때는 너는 여기서 그날만 넌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고 부축하고 그날 식사할 때는 모든 종사자가 붙어서 어르신 잘라드리고 이분은 당뇨식이 있는 분은 당뇨식이라고 뭐 철판을 깔아서 당뇨식 보여드리고 이분은 가위를 뭐 치해가 앉아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다 짜요. 아예. 그래서 그날만 열심히 하라. 네. 그날만 열심히 하라. 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평가를 응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가 응대자는 어떻게 해요? 평가 매뉴얼이 나올 때 1번 바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운영 규정 여기 있습니다. 2번 사례회의는 뭐뭐뭐를 했고요. 사례회의에 따라서 어떻게 급여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딱딱 나오게끔 착착착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케이. 네, 이건 하는 거고요. 요즘은 주야간보, 예, 주야간보가 뭐 제가 이거 몇 년 전에도 말했지만 뭐 경쟁의 시대로 돌아섰죠. 예, 경쟁의 시대입니다. 3년 전부터. 예, 그럼 물어봐요. 어떻게 잘해야 되냐고. 예. 있을 때 잘해. 예. 있는 분 잘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있는 분 잘하시면은 그분들이 소개하고 그래요. 예.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 매뉴얼을 이해할 때, 자, 평가 매뉴얼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엔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평가는 조건이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지 트루예요. 평가자가. 제가 평가자라면은 무엇과 무엇이 있으면 두 가지니까 우리가 어때요? 소아 설비 및 경보 설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 내용에 소아 설비 및 경보 설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엔드 조건이 있고 오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 1회 이상 한다. 연 1회 이상 해야 된다. 연 1회 이상이란 건 뭐예요? 기간 기준으로 한 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주 1회 이상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충족하는 게 모든이냐 또 합쳐요. 모든이냐 모든이 없는 거냐. 모든이 없을 때는 뭐예요? 기간 기준으로 한 건. 예. 그리고 필수. 필수일 때는 뭘 하느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반기별, 분기별 하려고 그러면 작성일 시행일자 기준으로 반기인지 분기인지 연일인지. 예. 모든이 있는 경우와 모든이 없는 거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대상자를 충족하고 모든이 없을 때는 일부만 충족을 해도 돼요. 문구 뭐예요? 신규가 붙은 건 뭐예요? 신규 입수할 때만 하는 거예요. 신규 입수자, 신규 종사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걸 평가 매뉴얼에 다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칙은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급여 제공 지침에 이런 게 있어요. 종사자 윤리 지침.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건 불인정함. 이게 옛날에 이 문구가 있으니까 이 평가자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직종별로 왜 직종별로 윤리 지침이 없냐고 따져요. 나한테 전화 와요. 그 평가자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응? 그 평가자한테 물어봐요. 공무원 윤리 지침이 있으면은 공무원이 직종이 수백 가지인데 공무원 직종별로 윤리 지침이 있냐고. 아니라고. 공무원을 통틀어서 윤리 지침이 있다고. 예. 종사자 윤리 지침은 뭐예요? 종사자, 그러니까 노인복지 사업에 하는 종사자가 지켜야 할 인권 권리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꼭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또, 근데 평가 매뉴얼에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잘 해야죠. 그럼 저처럼 아예 해석을 하던가 모든 기관의 종사자에 아우러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써놓을까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쓰죠. 네, 이렇게만 써놔요. 시험 문제도 아닌데, 그렇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써서 구분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또 급여 제공 지침에 뭐가 있어요? 폭력 및 예방 대응 지침인데 거기에 또 뭐라고 있냐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이 있는 경우만 불인정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폭력 및 급여 제공 지침에 폭력 및 예방 대응 지침이 있는데 직종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는 경우 불인정한다. 이게 뭔 소리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주야간보호는 우리 같은 직장은 뭐예요? 어르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디요? 거기는 주야간보호나 요양원은 수급자가 계시잖아요. 수급자가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직원과 수급자를 포함해서 같이 폭력 및 예방 대응 지침이 있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같이 교육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학원이 먹고 사는 것도 똑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해놓으면 됩니다. 자, 또, 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자, 의료 폐렴물 전용 용기가 있어야 된다. 예, 의료 폐렴물 전용 용기 덮개만 있으면 돼요. 왜? 주요광보호는 의료 폐기물 기간이 아니에요. 의료 폐기물 법에. 예, 이런 게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수급자 성답. 모든 수급자와 분기별 일의 상담을 실시한다. 여기 모든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분기별로 상담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상담을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연일의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을 한다. 우리 기관의 수급자가 50명이에요. 50명에 대해서 상담이 있어야 되지만 연일의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한다는 건 뭐예요? 기간 기준으로 한 건만 있으면 돼요. 아, 50명을 상담했는데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보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요실금이 있어서 자꾸 뭐 하니까 기저귀를 뭐 채웠으면 좋겠다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담 결과를 급여에 반영한다. 급여 제공 변경 반영해서 요실금이 있어서 기저귀를 채우기로 했다고, 기저귀를 채운다고, 반영한다고 급여에 하고 어떻게 해요? 급여 쪽에 실제로 요양기후 급여에 기저귀라고 체크하고 기저귀를 관리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여를 제공한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재난상이라고 했어요.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 대피 훈련을 반기별 일에 실시한다. 자, 여기 문구를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할게요.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했다. 모든이 아니죠. 네. 그러면은 일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포함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지 않아도 돼요. 재난 대피 훈련을 반기별로 한다. 훈련이죠. 교육이 아니에요. 네. 그럼 참여 가능한 직원 수급자고 훈련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진에 직원과 수급자가 포함되면 되고요. 이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뭐가 또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재난상황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교육받은 사진을 찍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뭐예요? 훈련 사진이에요. 그럼 평가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있는 사진을 어떻게 해요? 점수 안 줍니다. 훈련 사진을 줘요. 그 훈련 사진은 뭐예요? 연출하셔야 돼. 어르신 들고 뛰고 연기 피우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걸어가시고 요양보호사가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연출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도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하시란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연일에 수립한다. 예. 이것도 넘어갈게요. 예. 설명 그 프로그램 볼게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다. 아니 프로그램이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썼다고 해서 모든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이건 어디에요? Q&A에 있어요. 또 이거는 그럼 Q&A를 보여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면 신체, 인지, 사회 적응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을 단기별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 연이서 반영. 이것도 뭐예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체, 인지, 사회 적응에 대해서만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연일에 반영하라. 네. 그럼 뭐예요? 네. 그것도 설명하면 끼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 프로그램 반영하는 것도 어려워서요. 네. 프로그램을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림이 복잡해서 색칠하기가 힘들었다. 다음 차후에 클폰을 할 때는 그림 그리기를 단순화해서 제공했다. 뭐 프로그램에 반영한 거예요. 자꾸 반영한다. 이런 거. 급여를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반영한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급여를 제공한다. 예, 사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자, 자원봉사장의 이 뜻이 뭐였죠? 네, 자체 훈련도 인정한다 그랬어요. 코로나에도. 훈련이죠. 그럼 시나리오 기반으로 반드시 자체 훈련이냐고 훈련 사진 연출하셔야 된다. 네, 보호자 이런 것도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9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10시 10분에 할게요. 네. 제가 아까 그 하기 전에 노래 들었죠?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고, 잘 쓰는 기간은 어떻게 해요? TV에다 틀어드리면 됩니다. 왜냐면 자꾸 못 오시잖아요. 네. 네, 제가 이거는 뭐 케어포를 보여드리면 더 쉽겠네요. 네. 케어포에 보면은, 음, 프로그램 콘텐츠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찜하면은 스마트폰으로 가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내가 TV랑 연결해서 틀어 들으시면 돼요. 네, 이런 거는 네, 실버체조 저희가 만들고 네, 노래 교실 다 가져오는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계속 꾸준히 올릴 거고요. 하고 있고요. 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자동이체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큰 기관들은 이제 대부분 요즘 보호자분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럼 아마 물론 계좌를 잘 주시는데 많은 기관은 이제 자동이체로 통장을 빼서 바로 넣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스마트 요양원이라는 걸 또 출시를 했어요. 2022년 1월 올해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요거는 시설에서 써요. 네. 근데 주야간도 어느 분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요거 왜 요걸 필요하시대요. 어디다 설치하셔야 될까? 우리 수면실에 설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설치를 해드렸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시에 따른 업무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건 제가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력 배치 기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입소자 수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월 기준 근무 시간은 뭐요? 내가 하루 8시간 해서 마칠 수도 있고, 시설은 어떻게 해요? 주주 야야하니까 하루 12시간, 3일이라고 3일 쉬고 그렇게 해서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마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용일수에 포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케어포에도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미이용일인데 이용일수에 포함해서 전체 일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이상 15일 이상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한도 초과를 15일에서 이게 추가 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루를 못 나왔어. 그럼 미이용이죠. 근데 미이용인데 어떻게 해요? 이분이 병원에 갔어. 병원으로 가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용일수에 포함해서 저희 쪽에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미용일이지만 15일 이용일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장기휴업 기간은 출퇴근이 된 근무 일지 항상 보관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공단의 인력 배치에 거기 한 거 있죠? 월 기준 근무하고 맞아야겠죠? 출근 시간하고 근무 시간은 틀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케어포에서 뭐 근무 일정 한 거를 출력해서 한 달 되면은 다 서명하라 그래서 맞추셔야 합니다. 자, 이동 서비스. 이동 서비스는 장기 요양 등이기 때문에 뭐예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동 서비스는 누구나 해서 뭐 신고된 차량은 수급자의 실거주지에서 장기 요양 기관으로 제공한 경우 네, 산정한다 그랬죠. 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동 서비스 일지를 작성 보관하셔야 돼요. 물론 케어포에 있어요. 이동 서비스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 했다 하시면 되고요. 네, 미이용일 할게요. 아시죠? 보이는 미이용이라고 해요. 근데 미이용일을 지금도 그런데 미이용일을 청구 안 하는 기관이 있어요. 특히 지방에 있더라고요. 미이용일은 어떻게 해요? 계약할 때 반드시 안내하고요. 네, 미이용 급여비용 산정한다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안내하고 어떻게 해요? 청구하셔야 됩니다. 네, 미이용일을 청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기관만 미이용일을 청구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알선 할인 행위예요. 네, 알선 할인 행위는 3개월 정지당합니다. 경고인가? 네, 알선행. 그래서 미용일을 다 청구하셔야 돼요. 제가 3년 전인가 그 지방에 갔을 때 지방에서는 안 한다 그랬어요. 뭐 싸운다고 어르신 나오지도 않는데 왜 청구하냐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주야광보는 제가 그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를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만 쓰라고 합니다. 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은 수급자가 주야광보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4등급 및 치매 등급은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고시에. 노력해야 되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5등급 인지 등급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행한 계획에 따라서 60분 이상 제공하고 또 프로그램 관리자가 또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면 돼요?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 써야 된다. 이렇게 고시하고 세부사항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5등급 6등은 업무 수행 일지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좀 빠르잖아요. 나중에 유튜브로 들을 때 느리게 들으시면 돼요. 저는 거꾸로 유튜브 들을 때 1.5배로 들어요. 네, 빨리빨리 들으려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케어포 쪽에서 공단 연동하는 게 있어요. 그죠? 공단 연동해서 쓰세요. 자, 우리가 공단의 일정을 케어포를 가지고 와요. 일정 등록을. 그리고 그 일정을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동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동 서비스를 한 걸 가지고 공단 이태수에 올리죠. 공단 이태수에 올려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청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청구를 케어포에 가지고 와요. 이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일정 계획을 다시 말씀면 다운로드해서 이동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해요? 이동 서비스를 실제로 기록을 하시고 입퇴소 등록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가져오는데 여기서 말한 본인 부담금은 뭐예요? 공단에 있는 청구 상세 내역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본인 부담금보다 초과해서 한 건 어떻게 해요? 한도 추가 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공단에 청구한 이동 서비스랑 어떻게 돼요? 입퇴소한 거랑 일치가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한수가 되거나 말이 안 되겠죠. 그 이동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케어포에는 8시 5분이라고 했는데 공단에는 8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5분 차이로 1시간 청구되고 안 청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 내역 상세를 가지고 와서 꼭 케어포 청구 내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다 비교해드리죠. 일정하고 실제 이동 서비스하고 공단하고 다 비교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걸 더 쉽게 설명하지는 이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쓰시는 분이 화면대로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런 게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뭐 있어요? 또 우리가 월 기준근무 시간을 저희 쪽에서 근무 일정을 케어포에서 만들고 근무 일정을 어떻게 해요? 공단에 올릴 수가 있어요. 일괄 등록. 그럼 근무 일정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실근무하는 거하고 또 뭐가 있어요? 근무 인정 시간이 있죠. 근무 인정 시간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근무 일정을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출퇴근 근무 기록지가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네? 그리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거나 뭐를 하거나 병가를 하거나 시간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근무 인정, 출산휴가를 냈을 때 근거 자료가 있어야겠죠? 이거 나중에 얘하고 당연히 맞아야죠. 그래야지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했는지 환수에 관련되는 거니까. 얘는 뭐요? 이동 서비스 요금 청구를 할 때 내가 청구한 거랑 이동 서비스 기록한 거랑 맞아야지 예, 환수를 안다는 거. 얘는 뭐예요? 내가 공단에 근무 내역을 등록한 거랑 내가 실제로 근무한 거랑 출퇴근 그다음에 근무 인정이랑 맞아야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급여 제공 계획도 저희가 공단 연동을 하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전자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서명을 어르신이 보호자한테 받을 건데 뭐 주여가는 어르신한테 받아도 되는데 시설 같은 거는 멀리 있고 어르신이 못 올 때는 URL 전송을 통해서 보호자가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계약할 때 서명 받을 수 있고 급여 제공 계획도 서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10시 10분에 쉴게요. 2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또 기타 연동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저희 케어포에 보면 입금 처리하는 거 있죠. 그럼 직접 통장을 보고 하루하루 하셔도 되고요. 은행 파일을 읽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입금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입금 처리할 때 우리가 뭐요? 현금 영수증을 홈택스로 연동을 해드려요. 네, 그거 쓰시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의료비 공제 해달라 그러잖아요. 연말에. 그럼 우리 케어포에 있는 의료비 공제에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해요? 홈택스에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이러면 일이 쉬워지죠. 그리고 자동이체 서비스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자동으로 예, 입금 처리하고 현금 영수증도 홈택스에 넣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카톡 있죠. 문자 발송하는 거 있죠. 그냥 문자로 발송하면 돼요. 근데 문자나 카톡 발송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내용 보기가 있어갖고 문자나 스마트폰에서 명세서나 안내문을 볼 수가 있고 서명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급여 기록지라든가 어떤 거 뭐 본인 부담금 청구서라든가 이런 거를 고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낸 거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기록지 명세서를 어떻게 해요? 메일로 보내도 발송한 거예요. 보던 안 보던. 물론 우편으로 보내도 그분이 봤다는 증거는 없어요. 우편으로 보내도 보던 안 보던 인정을 해주고 문자나 카톡 URL을 보내도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보내셔도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고요. 10시 20분에 나머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어디까지 했죠? 예, 연동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스마트 워크라고 스마트폰을 한 급여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스마트폰을 보면은 제가 요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요거를 컨트롤 누르면 되나? ESC 누르고 네, 잠시만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 걸 보내드릴게요. 저희 케어포라는 앱을 보면요. 케어포에 보면은 많은 또 유튜브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음소거 해제하고요. 빨리 갈게요. 제가 설명드리면서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에서 뭘 쳤냐면요. 케어포.co.kr 쳤어요. 그럼 다 뜨죠? 여기 스마트폰에서 뭘 했냐면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안에서 케어포.co.kr이 다 떠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 데서나 케어포의 모든 업무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요. 스마트폰에는 말로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키패드가 있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마이크 기능이 있죠. 마이크 기능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로 말로 하면 글로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기록 상담 내용 할 때 이제 내가 글 쓰기 싫다. 그럼 지금 말을 하는 게 답 뭐예요? 발음이 정확해야지 기록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줄여서 뭐 저장. 네,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에 있는 말을 하는 기능, 그러니까 쉽게 하면 카톡도 다 말로 쓰시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앱이 있고요. 여기 앱에서 어떻게 해요? 아까는 제가 전체를 쓰는 거고 여기 앱에서는 각각 종사자들이 요거는 뭐 콘텐츠 제가 연결시키는 거고요. 종사자들이 알아서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앨범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급자 앨범 관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니신 분들은 키즈노트 같은 거 많이 쓰셨는데 어르신한테 이 보호자 앱을 가지신 분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예요? 이미지를 보내는 거예요. 수급자별로.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그 어르신이 즐겁게 프로그램을 하는 사진을 그 보호자한테 보내거나 전체를 보내거나 해서 스마트폰에서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보내면 URL 누르면 이렇게 떠서 보호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명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프로그램 사진도 여기서 뭐 찍으면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네, 이거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케어포라는 사이트 앱이 있어요. 그러면 주야간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야간보는 요거 분홍색 요거죠. 요 색깔로 다 있으니까요. 여기서 필요하신 거는 여기서 다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급여 제공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정리만 해볼게요. 급여 제공이 매일 이렇게 크게 도신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수급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인정서 보고 뭐 다 보시죠. 뭐 강경률 뭐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보호자도 뭐 여러 개가 있죠. 돈 내는 보호자가 있고 이동 서비스를 받아주는 보호자. 그 중에서 이동 서비스를 받아주는 보호자가 저희 쪽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급자 정보, 보호자 정보를 다 등록시키고, 그다음 개별 장기 이용 계획서 뭐 가져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셔야죠. 그죠? 표준 약관 가지고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개인정보 동의서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평가에 있어요. 뭐 줘야 될 자료. 그때 한 번에 이동 서비스 수척이나 수급자 안전 관리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변경 사유서는 내가 개별 이용 계획하고 실제 서비스가 틀릴 때 이 사람이 뭐 이용 계획서에 뭐주 5일, 주 3일 받기로 했는데 우리는 토요일까지 나오시기로 했다든가 그런 거 했을 때 욕구에서 변경 사유서를 쓰시면 돼요. 그거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수급자를 들어오면은 수급자에 대해서 다 정보하고 계약까지 하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날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초평가 하셔야 돼요. 매년 하셔야죠. 그럼 욕구 사정, 욕창, 낙상, 인지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급여 제공 세우고 하는 걸 어떻게 돼요? 입소일까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데 입소일까지인데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죠. 수급자 평가를 기반으로 세우니까 이 날짜가 급여 제공 계획보다 다 날짜가 작아야겠죠. 기초평가한 게.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서명해서 공단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급자가 들어오면 하고 이렇게 수급자가 들어올 때마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급여 제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는 거죠. 네,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 제공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수급자의 이동 서비스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정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면 돼요. 아니면 또 우리가 급여 제공을 할 때 목욕을 하시면은 뭐 주기적으로 잡으시려면 목욕 일정을 잡으시고 또 어르신 약을 기관에서 제공한다. 그럼 투약 계획을 잡으시고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로 잡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급여 계획을 수립하고 매일매일 뭐예요? 급여 제공을 해요. 그럼 뭐예요? 제일 먼저 급여 제공을 하는 게 뭐예요? 이동 서비스. 그 다음에 요양. 네. 그 다음에 요양 쪽에 목욕이 잡혀있으면 목욕. 그 다음에 간호, 프로그램. 이렇게 급여 제공을 매일매일 하고 어떻게 해요? 주마다 상태 변화를 하고 응급사항이 생기면은 기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급여 제공을 하다가 매일매일 하다가 우리가 이 어르신한테 급여 제공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담이나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어르신하고 상담하잖아요. 보호자하고. 그럼 상담해서 내가 무슨 욕구가 있어요. 100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한 분이 무슨 욕구가 생겨. 나는 식사를 잘 먹겠어. 죽식으로 먹고 싶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르신 상담을 하면 죽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건 이상 어떻게 돼요? 급여에 반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죽식으로 바꿔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급여 제공할 때 요양급여 식사에서 죽식을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요양급여 식사에서 죽식을 드린다고 표시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서 욕구 사정에 영양 상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요게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 영양 상태를 작성하고 그 영양 상태가 죽식이라 해서 요양급여까지 제공하는 게 요게 뭐예요? 급여에 반영한다. 네, 결과가 이전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다. 자, 그러면 요 연관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욕구 사정을 다시 영양 상태를 다시 평가하느냐? 왜? 요걸 다시 평가해야지만 어떻게 뭐가 돼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예요. 요걸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하면 뭐예요? 원래부터 죽식 드는 거고 일반식 들 때가 죽식을 들었다면 새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평가한 날 기준으로 이전에는 일반식, 이거는 죽식.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어르신이 막 맨날 싸우거나 막 그래요. 맨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다. 사례회의를 하자. 네, 그때 가지고 사례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이분의 사례회의라는 거를 급여 제공에 반영을 해야 돼요. 뭐 워커를 드려야겠다. 그러면 어르신이 낙상 위험이 있어서 사례했더니 자꾸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낙상 위험이 있어서 워커를 드려야겠다. 아니면 뭐 무슨 약을 드리거나 그럼 어떻게 돼? 약을 드린다 그러면 투약 계획에 추가돼서 약을 제공하면 되는 거고 워커를 한다 그러면 이쪽에 워커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해서 기록지에 써야죠. 워커를 제공했다.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급여 제공 변경 반영에 의해 사례회의와 급여에 반영했다. 그 다음에 상담관리와 급여에 반영했다를 연결시키는 게 케어포에는 뭐예요? 급여 제공 변경 반영이라고 있어요. 보셔야 돼. 이거는 제가 샘플 데이터 얘를 기반으로 얘를 적어놔야지 나중에 3년이 지나고 사회복지사가 앞에 쓴 사람이 바뀌어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상태로 뭘 기준으로 뭘 바뀌었다. 네. 그게 요겁니다. 요걸 써놔야 돼요. 얘를 써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으면은 상담을 해서 요양급여 제공했다. 못 찾아요. 언제 상담을 했는데 언제 제공했지? 어디에 제공했지? 못 찾아요. 얘 고리가 없으면은. 사례를 해서 뭐 욕창 위험도를 평가해서 했던 바뀌었다. 얘가 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좀 이론적인 거라. 네, 자, 이렇게 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하시죠. 처음에 이렇게 어르신이 오면. 계약서는, 계약 기간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계약 당사자가 정하면 돼요. 계약 기간은 당사자 합의해요. 정한다. 1년 정하셔도 되고 2년 정하셔도 되고 3년 정하는데 보통 그 인정 등급으로 하시더라고요. 왜? 인정 등급을 못 받으면 계약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뭐 제가 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웬만하면 안 나가시니까 오래 잡으시라고. 근데 주야간은 알아서 잡으세요.
근데 계약 기간은 한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보시면 되고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에 협의한다. 표준 약관에도 있고 교시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약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면 돼요. 그럼 개인정보 동의서는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갱신이나 재동의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받으시면 돼요. 개인정보 동의는 입소 시 한 번만 받는다. 예. 추가로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용하는 목적이나 항목이 추가됐을 때. 지금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에다 어르신 정보를 더 받아야 돼. 어르신 주민등 뭐죠? 뭐 무슨 번호를 더 받아야 돼. 이럴 때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약 해지 시까지니까 그러니까 계약 한 번 하시고 개인정보 한 번 동의를 받으면 끝나요. 근데 계약 예. 그리고 계약은 어떻게 해요? 종료되면 재계약만 하시면 됩니다. 1년마다 계약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냐면요. 이용료 반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용료 변경 시 다 재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계약 작성하지 않고 안내로 가름이 돼요. 재계약은 언제 해요?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만 재계약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용료가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내로 끝낸다. 급여 수가가 변경됐어요. 그럼 수가 안내를 하면은 계약자한테 공단에서 수가 변경이 안내됐다고 계약자한테 안내하면 끝나요. 비급여가 변경이 됐어요. 비급여도 개별 문자로 안내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개별로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비급여는 확인을 받아두라고 하죠. 왜냐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등급이나 강경이 변경됐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즉시 이용료에 반영하시면 돼요. 네. 수급자 정보를 수정해서 즉시 이용료에 반영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가 변경 시 안내하시면 되는데 공단 전체 공지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홈페이지가 있으면은 홈페이지에 공지해도 되고 비급여 수가는 개별로 틀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안내를 꼭 하시고 등급 변경이거나 강경 변경 시는 어떻게 해요? 이용료에 즉시 반영하셔야 돼요. 네. 등급이 변경됐는데 계약서 안 써서 반영 못한다 이런 말 못해요. 네. 강경으로 했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됩니다. 이용료 반영 못한다 이거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수가를 변경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안 써서 수가 반영 안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케어포가 평가 기준을 하는 게 많은데 분기별로 하는 건 뭐예요? 분기별로 있어야지 시점이 되는 거죠. 반기, 연일에 등 확인하는 건 뭐예요? 회계 기준으로 적용하며 시행일자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가 회계일자잖아요. 1년. 그럼 1월부터 6월까지가 뭐예요? 반기. 1월부터 3월까지가 분기. 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실제로 내가 1월 1일 날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분기에 속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 만약에 6월 30일 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기에 속하는 거예요. 네, 요런 게 내가 작성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할게요. 연일에 실시한다는 게 있죠. 회계연도로 연일에 실시한다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잖아요. 건강검진을 제가 오늘 받았어요. 오늘이 며칠? 2월 15일 날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연일이니까 다음 연도, 차기 연도 어떻게 해요? 12월 31일까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연일이니까, 그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건강검진을. 네, 연일에 하는 건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내가 연일에 뭐 교육을 한다. 오늘 직원 교육하고 12월 30일까지 교육해도 돼요. 이게 연일이라는 거예요. 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월 1일 날 해도 반기별 하는 거 1월 1일 날 해도 반기에 속하고 어떻게 돼요? 6월 30일 날 해도 반기에 속한다는 거죠. 반기별로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수급자 안전관리도 연일에 해야 된다. 네, 수급자 안전관리도 수급자 안전관리도 연일에 해야 되는데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이 오늘 했는데 이동 서비스에서 안 나왔어. 안 나온 분은 어떻게 해요? 나오신 날 또 해야 돼요. 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연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네, 이런 거 제가 앞에서 조건을 말씀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틀린 게 뭐냐면요. 연일회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평가 기준에 보면은 연일회란 요거만 얘기했어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연일회라는 것은 뭐예요? 작성일 플러스 365일에서 30일을 추가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급여 제공 계획하고 급여 제공 계획 공단 통보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 별개로 생각하세요.
공단 통보는 통보고 평가 기준의 급여 제공 계획은 급여 제공 계획이다. 별개로 생각해서 이게 꼬이면은 헷갈려요. 자, 급여 제공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평가 메뉴를 뭐라고 나누냐? 장기 이용 계획서, 욕구 사정, 낙상 이용, 요청 이용, 인지 등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연일에 수립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신규 입소자예요. 신규 입소자일 때는 어떻게 해요? 신규 입소자는 입소, 급여 개시 전에 뭐예요? 낙상, 요청, 인지, 욕구 사정을 하고 날 갖고 나갔고 까지 급여 입소일까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공단에 통보할 때는 적용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용 기간이 어떻게 돼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그쵸? 그럼 내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365일을 썼어요. 365일을 쓰면은 앞에 여기 뭐요? 평가 기준에 365일에서 30일이라면은 365일이 끝나자마자 낙상 요청 인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365일이 끝나고 30일 안에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1차로 신규 수급자는 이건 다 아시죠? 입수할 때마다 다 세워요. 그죠? 그럼 업무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차기 연도에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365일 기준으로 하면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수급자가 들어오는 날 작성을 했죠? 작성이라고 적용 기간을 365일로 잡았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수급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2월 15일 날 수급자가 들어와서 급여 계획 세웠어요. 내일도 들어와서 급여 계획도 세웠어요. 매일매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어떻게 돼요? 네,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올해 들어온 사람을 올해 12월 30일로 끊었어요. 오늘 2월 15일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제가 급여 제공 계획을 오늘까지 세우고 작성일을 적용 기간을 올해 말일까지 띄웠어요. 12월 31일까지. 네. 내일 들어와도 12월 31일, 1월 1일 날 들어와도 31일, 6월 달에 들어와도 31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월 달에도 12월 31일 세웠어요. 그러면 올해 들어온 사람은 모든 사람의 적용 기간은 12월 30일이에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내년에 어떻게 해요? 내년 1월에 작년 거 하면 돼요. 그리고 수급자가 들어올 때마다 하고 이게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비정기적이 있고 정기적인 방식이 있어요. 이해하셨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저는 정기적을 권하는 거고요. 수급자가 너무 많다. 한 100명 넘는다. 그럴 때는 상반기, 하반기를 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시라고요. 그렇죠? 그럼 끝이에요. 공단 통보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공단 통보는 이때 뭐 이용계획서 발급시 등급별거 공단 통보가 요청이 오면은 그때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공단 통보를 할 때 요거 작성일 요거만 맞추면 돼요. 나머지는 뭐 동일 뭐 이거 아무 평가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동의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바로 못 받을 수 있어요. 서명을. 그쵸? 근데 서명 못 받죠? 의미 없어요.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네, 바로바로 오시자마자 하셔도 되지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서 정리하면 분리해서 생각하고 방법을 이걸 이해하시면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알아야지 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급여 기록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급여 기록지를 보면은 이동 서비스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쵸? 이게 좀 화면이 잠깐 깨졌는데요. 잠깐만요. 예, 프로젝트. 자, 우리가 고시에는 이동 서비스를 하면 이동 서비스 일지를 쓰게끔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근데 우리는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이동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동 서비스를 쓸 때는 차량 종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폐업부에 차량 등록할 때 차량 종류를 등록하고 차량 번호를 등록해야겠죠. 예? 차량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일정이 있잖아요. 그럼 어르신이 어떤 차량을 타는지가 연결이 돼야겠죠. 그럼 차량 기준을 어떻게 해요? 탑승하고 이게 8시에 했다면 이동 서비스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동 서비스 일지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때 체크할 때 우리가 실거주지인지 시간인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급여 기록지의 총 시간 이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급여 기록지에 이동 서비스 작성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 기록지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양급여 작성을 말씀드릴게요. 요양급여 작성은 실제로 급여 기록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가져와요? 급여 제공 계획에서 일 횟수를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하시면 그게 보여드린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체크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급여 기록지에 체크돼서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도 강사님이 보여드릴 거예요. 일 횟수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세면하기가 세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동을 한 게 이동도움으로 체크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행동변화도 행동변화라든가 급여학명의 의사소통이 인지관리 지원, 의사소통 및 지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거 우리 케어포에 보면요. 이것도 잠깐 띄워보고 할게요. 뭘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이런 횟수 이거 매일매일 다르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죠? 그죠? 의미 없어요. 그냥 똑같이 쓰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옷갈아입기 사실 2N지 이거 이동도 4N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에 잠깐만요. 제가 여기 강사님 거 보여드릴 텐데 잠깐만요. 이 사람은 급여 제공 계획에 이렇게 제공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죠? 급여 제공의 일 몇 회 이거 있죠? 일 몇 회를 우리가 여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동도움 3회 하겠다고. 그럼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다 똑같으니까 이거를 바꾸시지 마시라고요. 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일자료 조회하시면 된다고요. 예. 매일매일 이렇게 세팅해 놓고 전일자료 조회하시고 특이사항만 쓰시면 돼요. 이거를 오늘은 이동도움을 3회 하고 내일은 4회 하고 오늘 이렇게 해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거 일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스마트폰에서 급여 계획할 때 전일자료 조회하고 단지 뭐요? 식사도움 같은 것도 바로 안 끌어오니까 거기서 체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요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일자료 가져오시고 식사량은 띄워서 하시고 기저귀 차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저귀 교환이 필요하신 건 어떻게 해요? 아무나 뜨는 거 아니죠? 욕구 사정에 기저귀 차셨다 그래야지 기저귀 교환이라는 게 뜨는 거예요. 하시고 특이사항만 하는데 여기서 특이사항은요. 특이사항이 쓰는 기준은 수급자의 상태 변화 등이 있을 때 조치사항을 기록하는데 이게 특이사항을 쓰기가 매일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권장을 하냐면은 이 어르신이 상태가 있잖아요. 이 어르신이 상태가 있으면 항상 똑같이 써놔요. 네, 이렇게 낙상 위험이 있어서 낙상 위험이 있어서 이동도움 시 항상 도움을 드림.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리가 잘 거려요. 그래서 식사 제공 시 항상 옆에서 뭐요? 지켜보고 가위로 잘라드림. 그리고 뭐요? 이 사람이 뭐 틀니가 있어서 뭐 세탁 뭐죠? 구강 관리를 해드림.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럼 이걸 누가 봐요? 보호자들이 보는 거고 항상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매번 이것도 똑같이. 왜? 그래야지 만약에 식사 제공 시 옆에서 항상 지켜보기를 했어요. 보호자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리가 걸려서 목에 걸려서 사고가 났어.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어르신의 특징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끌어오고 특별한 날 있을 때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네. 항상 특이사항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네. 식사 종류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식사 종류를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욕구 사정에 있는 식사 종류를 가져온다. 특이사항은 이렇게 한다. 네, 나머지는 그냥 체크만 하면 된다. 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쓸 거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관리 몇 분, 간호관리 몇 분인데 이 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에서 다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 원리를 다 아신다는 거, 다 아시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원래는 이런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김문가? 여기 있어요. 이 21분이 1의 기준으로 해서 21분이 생긴 거예요. 21분. 이것도 어떻게 해요? 10분. 이것도 10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21분 했는지 몰라요. 그냥 했다고 하세요. 매일매일. 21분, 10분 했는데 이거 고치시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특별한 거 없으면은. 그리고 간호도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이분이 간호에 대한 사항을 항상 써놓으세요. 이분이 뭐죠?
뭐, 코로 드신 게 뭐죠? 비관? 비관인가? 뭐, 영양간, 뭐, 경간식을 드린다 그러면, 뭐, 이분은 항상 건강식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어르신 상태에 맞는 거, 예? 이분은 혈당이 높아서 혈당을 항상 체크한다. 혈당 체크한다. 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어르신에 맞는 걸 하고 이거를 그냥 쓰세요. 매일매일 불러와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뭐요? 내부 관리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아니네. 이건 강사님이 설명하세요. 이렇게 쓰라고 어르신 때 매일 하게 되는 관리를 기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라서 이거 아시죠? 네, 제공자는 누가 쓸 거냐 아무나 쓰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급여에 반영한다. 사례회의 급여에 반영한다. 상담관리 급여에 반영한다. 특히 사례회의를 얘기해 두면 급여에 사례회의를 해서 제가 관련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사례회의를 해야죠. 사례회의를 해서 사례회의를 한 사람 대상자는 모두 급여에 반영이 돼야 돼요. 사례를 했더니 고칠 게 없다. 그럼 사례회의 대상자를 잘못 꾸는 거죠. 그렇죠? 사례회의를 해서 급여 제공에 반영을 하기 전에 케어포에 있는 요걸 기반으로 써라. 이건 또 간단히 보여드려야 돼요. 사례회의를 통해서 그럼 사례회의 한 개 나와요. 쭉.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반영했다. 네? 식사에도 반영했다. 이렇게 써놔야지만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고리가 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반영하는 건 수십 가지가 돼요. 그죠? 사례회의를 했더니 어르신이 뭐 간호 쪽에 뭐 추가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쪽에도 추가할 수도 있고 요양 쪽에도 할 수도 있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해요? 욕구 사정, 추가 사정을 하라 그랬죠. 제가 봐요. 아까 얘기했죠. 식사 형태를 사례 관리를 했더니 일반식에서 죽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반식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5월 5일날 사례를 올해 그러니까 일반식으로 드시다가 2021년 날 4월 달에 사례회의를 했어요. 왜 30일이라는 반영을 하면 되니까 4월 말에 사례회의를 해갖고 아 이분은 죽식으로 들어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죽식으로 들어야겠다 하면은 급여 제공 계획에 사례회의를 통해서 죽식으로 하겠다 하고 욕구평가에 어떻게 돼요? 욕구평가 가서 죽식으로 바꿔야 돼요. 5월 1일부터 죽식으로 드리겠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5월 1일부터 급여 기록지에 죽식으로 드리면 돼요. 그럼 사례회의를 통해서 죽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죽식으로 급여 기록에 상태가 일반식으로 죽식으로 바뀌려면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5월 1일 이전에는 일반식으로 드렸고 이후부터는 죽식으로 드렸다. 그래서 요양급여에 제공을 했다. 이게 급여에 반영한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동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죠? 뭐 똑같아요. 네. 이용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동 서비스는 실제로 뭐야? 도착 시간을 하면 돼요. 차량이 도착할 시간. 근데 옛날에도 많이 했지만 자, 저희가 이렇게 차량 기준으로 소팅을 하잖아요. 8시, 8시 5, 8시 10분. 그러면은 내가 8시면 8시보다 일찍 가죠. 8시 5분이면 3분 가죠. 일찍 갔을 때는 그냥 일정으로 저장하셔도 돼요. 꼭 실시간으로 하실 필요 없다고요. 근데 내가 8시 10분인데 한 8시 20분쯤에 도착했다 그러면 고쳐야겠죠. 네. 마찬가지로 도착할 때도 그거예요. 내가 5시 반에 늦게 도착했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왜 그러면 도착한 거는 또 어떻게 해요? 방문 요양하고 또 겹쳐요. 막 서로 막 겹칩니다. 그래서 일정보다 앞으로 갔을 때는 그대로 일정으로 하시고 변화가 있을 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는 이렇게 해요. 근데 오시는 분이 내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거는 차량을 제공한 게 있고 또 본인 차량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 걸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출석 확인해서 기간이 미이용했을 때는 기간으로 왔을 때 그 기간에서 모시고 나갔을 때 그때 출석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 서비스 한 다음에 제가 출석 확인이라는 걸 만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동 서비스에서 차량을 이용한 거와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걸 하는 거예요. 차량을 이용한 거는 여기서 쓰는 거고 차량을 미용한 거는 여기서 왔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왔는데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제가 어르신이 이동 서비스를 써도 꼭 출석 확인을 하라 그래요. 이동 서비스는 기록이 돼 있는데 현장에 와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합니다. 이동 서비스는 기록했는데 와서 실컷 저기 보니까 어르신이 없어. 그럼 어르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차 안에 계신 거죠? 그죠? 차 안에 계시면 어린이집이 한여름에 어떻게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출석 확인은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이동 서비스 시간이 있는데 중간에
급여 비용 제외가 있으니까 이동 서비스가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 종료까지가 서비스 시간인데 급여 비용 제외 시간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일정이 두 개 있으신 분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게 뭐죠? 예, 사석을 한다 그러나 여기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투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병원 갔다 오셔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알아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르신이 내가 모시지 않고 어르신이 병원 갔다 온 거는 누가 알아요? 공단이 알아요. 어르신이 해외여행 간 건 공단이 알아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공단은 몰라요. 그래서 어르신이 혼자 병원 갔다 왔다는 거는 뭐 급여 비용 제외하는 게 맞겠죠. 내가 모시고 갔다 오는 건 뭐 포함하고요. 그래서 이동 서비스 일지가 되고 최종적으로 공단에 업로드해서 입도서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갈게요.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양급여는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죠? 간호급여도 간호사님이 그대로 쓰면 돼요. 저 문제 없어요. 프로그램 급여도 쓰면 되는데 프로그램 급여는 원리를 아시고 좀 머리를 쓰셔야 돼. 좀 이해가 많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평가 기준에 제가 말하는 기본은 평가 기준에 있는 건 무조건 해야죠. 신체를 주사매하고 인지기능을 주사매하고 사회적응을 분기별로 하게 돼 있어요. 평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족지지는 고시에 있는 건데 평가 고시에 있는 거는요. 가족지지 안 했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를 안 했다고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네? 고시에 공고로 된 거 안 했다고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 프로그램 평가에는 신체 기능을 주사매해라, 인지 기능을 주사매해라, 사회 적용을 분기별로 하라. 이 기준이 뭐예요? 주사매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기관이에요. 기관에서 주사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체 기능을. 네. 이거 기준은 뭐예요? 인지 기능을 주사매하는 건 뭐예요? 기관에서 주사매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 적응을 분기별로 하면 기관에서 하면 돼요. 자, 근데 5등급 인지 등급은 누구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분이 이용시마다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기간 기준이 있고 사람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용시마다 해야 되는 거고 사람 기준, 이거는 기간 기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그죠? 프로그램을 등록시킬 때 내가 이 프로그램이 신체 기능인지 인지 기능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저희 케어법 기준을 해서 내가 신체 기능인지 인지 기능인지 구분하는 게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름이 있고 내용이 있고 목표, 진행자. 제가 평가 기준으로 요거 필수 사항만 하는 거예요. 요거만 있으면 돼요. 프로그램 명, 내용, 목표, 진행자.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등록시키고 어떻게 해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은 어떻게 해요? 급여 기록지에 제공한 프로그램 명이 나오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했으면 체크. 이걸 통해서 인지활동형인지 인지기능인지. 자, 인지활동형인지 인지기능인지 공단도 Q&A에서 뭐라고 그러면요.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구분하기 너무 어려워요. 네. 그냥 같다고 보세요. 인지활동형이라는 건 그냥 내가 조금 움직였다. 그냥 인지기능은 그냥 앉아서 자필했다.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인지유형을 했을 때 둘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리작업치료 같은 거는 우리가 그 기관에서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찜질이라든가 뭐 발 마사지라든가 뭐 뜨거운 물로 족욕하는 거 있죠. 이런 걸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기관에서 알아서 정하세요. 이게 인지 기능인지 신체 기능인지 아무도 안 따져요. 예? 인지 기능만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인지 기능만 있는 건 없어요. 아무도 안 따져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을 수립하셔야 되죠. 그럼 일정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해요? 주간 일정을 잡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거 뭐래서 기간 기준이라 그랬죠. 그런 기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체 기능 주 3회가 있어야 돼. 그죠? 인지 기능을 주 3회가 있어야 돼. 그리고 사회 적응은 분기별로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기간의 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월수금은 신체 기능을 하겠다. 인지 기능은 뭐 화목금을 하겠다.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5등급 인지 등급은 이용 시만이잖아요. 그럼 5등급 인지 등이 그 이용하는 날만 오면 딱 좋잖아요. 이 인지 프로그램을. 그죠? 내가 인지 기능을 같이 해도 돼요. 자, 주야간은 그룹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시설만 그룹으로 나눠요. 근데 인지 기능을 주사매 하는데 5등급 인지 등급은 요 날, 내가 잡은 날, 인지 기능을 잡은 날에 같이 오면 편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인지 기능을 매일 잡으세요. 주 3회를 하지만 매일 잡게 돼요. 인지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그럼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신체 기능은 주 3회 잡고. 물론 이거보다 더 잡으시는 거 아나요? 하지만 저는 기본 이상은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매번 똑같이 일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급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프로그램 급여를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평가 기준인데 여기 특이사항이라고 실제로는 프로그램의 특이사항을 쓰는 건 평가 기준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사항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급여 기록지 기능의 특이사항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 특이사항을 꼭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돼요. 저는 쓰지 마라 그래요. 쓰실 분은 쓰시지만 저는 프로그램의 특이사항을 쓰지 마라 그래요. 프로그램의 특이사항을 쓴다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일지를 쓸 때 별지 26호를 써요. 요거는 뭐예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해하셨죠? 기간에서 제공하는 게 주3회 요거다. 요거는 뭐예요? 사랑 기준이다. 그러면 일정으로 잡는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잡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신체 기능을 주3회 해야 되겠죠? 그럼 수, 금. 기간 입장에서 주3회 잡았죠? 네. 시간은 뭐 10분 잡았어요. 뭐 이거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10분 잡았어요. 자, 인지 기능도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평가 기준도 주3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인지 기능도 제가 이거는 60분을 잡았어요. 왜? 이용시마다 하는 게 있어서. 60분, 이거 2분이 아니면 5등급 인지 기능이 아니면 인지 기능 이거 50분, 40분이나 기준이 없어요. 60분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신체 기능도 사실은. 네. 알아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뭐예요? 기간에서 신체 기능을 주3회 제공하고 인지 활동을 주3회 한다. 네. 1번 오케이. 됐죠? 이렇게 일정을 잡고 이 주간 일정을 어떻게 해요? 매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럼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날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 작성하기 가서 시간을 고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아서 신체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5등급 인지 등급은 사람 기준이니까 이 사람이 올 때마다 하는 거니까 기준이 안 맞으니까 차라리 아예 어떻게 해요? 그냥 인지를 여기도 잡고 그러니까 오픈 운영하는 날 다 잡으라고요. 그러면은 5등급 인지 등급도 신경 안 쓸 거라 이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룹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드는 걸 얘기할게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프로그램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내용. 이 내용의 프로그램을 100개, 200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건 자, 이분이 전국 노래 자랑을 하죠.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해요? 30년 동안 똑같아요. 네. 30년도 똑같아요. 시간도 어떻게 해요? 30년 동안 똑같아요. 네. 이분이 몇 년 하셨어요? 네. 진행자도 똑같아. 한 이분이 20년 하셨을 거예요. 진행자도 20년이에요.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국 노래 자랑을 30년 동안 써먹은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려요? 기록할 때 뭐가 틀려요? 틀린 거 없어요. 그대로 하셔도 아무 문제 안 돼요. 단지 내가 바꾼다 그러면 이걸 내용 알고 기록할 때 오늘은 뭐예요? 출연 가수가 누가 나왔다. 그리고 무슨 노래를 했다. 그것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은 노래 하시죠. 항상 노래 프로그램 하나로 1년 20년 동안 써먹어요. 자,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프로그램을 구성하라. 이거예요. 노래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주간 일정을 그룹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전국 노래 자랑이 월, 수, 금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내용도 똑같아요. 네. 이걸 기본으로 월 일정을 만들고 일정은 바꾸지 않고 뭐 기록이나 시간이 바뀔 때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변경하고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록 시 내용을 추가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뭐요? 근데 오늘은 나훈아 노래를 했다. 오늘은 외부 강사가 와서 했다. 오늘은 유튜브를 보고 뭐 이미자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노래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예를 들면은 대표 프로그램 그림 그리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림 그리기라고 나눴어요. 프로그램 명이 있어야 되죠. 왜? 평가에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있어야죠. 명, 내용, 목표, 진행자. 자, 프로그램 명이 그림 그리기예요. 프로그램 유형은 인지 기능이라고 했어요. 목표는 뭐예요?
소근육 활용을 통해 근육을 받다시고 했어요. 어쩌다고 내용을 이렇게 써야 돼요. 내용을. 색연필, 사인필, 물감, 크레파스 등 기본적인 미술 활동을 재료로 사용하여 특정 주제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림 이미지를 제공하며 이미지에 맞는 색칠을 한다. 1번. 그림의 주제를 설명하고 작품 샘플을 보여준다. 그림 그리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나누어준다. 이거 틀렸네. 만들어진 작품을 어르신께 보여주고 칭찬하며 취지를 이끌어낸다. 어르신의 성품 나눠 장할자라고 어르신다. 이거 하나로 그림 그리기는 끝나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정을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록할 때 뭐예요? 위에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오늘은 장독 그림을 그렸다고 기록할 때 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미술할 때 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위에 내용을 그대로 가는데 오늘은 범을 맞이해서 복걸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어른지시를 해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케어포를 하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프로그램은 하나, 각 유형별로 적고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일정에서 프로그램을 쓸 때, 작성할 때, 예, 여기 만든 게 하도 이게 샘플로 해나왔고, 이렇게 수십 개 만들 필요 없대요. 추억에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선택하고, 뭐 하고, 아까 제가 쓴 거에다가 여기다가 자, 보세요. 제 파워포인트로 가면은, 잠시만요. 저 이거 복사하려고 그러는데. 내용이 이렇게, 제가 내용을 불러오길 하면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원래 거 그 프로그램. 그리고 요 밑에다가 엔터를 치고, 오늘은 장독대를 그렸다. 아니면 여기다 쓰던가.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이 내용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다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저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저는 외울 거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자, 모니터링이라고 있어요. 자, 모니터링은 뭐예요? 외부 강사 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외부 강사의 자격이 복잡했어요. 뭐 산책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거 딱 없어요. 그냥 외부 강사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 4회 월 16회 두 종류 이상만 하면 돼요. 네. 두 종류 이상은 뭐예요? 한 번은 만들기, 한 번은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만 맨날 하면 안 돼요. 네, 월요일 평일 9시부터 6시 60분 이상. 그럼 외부 강사가 인지 프로그램을 했어. 그럼 평가 기준에 인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 강사가 신체 프로그램을 했어. 그럼 거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강사가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쓰게끔 돼 있어요. 네, 별지 26호 서식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가 기준에는 프로그램 내용, 목표 진행자만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평가 26호 서식에는 쓸데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평가 기준에는 일시, 장소, 진행자, 진행 과정 요거만 있으면 돼요. 특이사항도 없고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누구만 써요? 맞춤형 프로그램 하는 기간만 하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맞춤형 프로그램 할 때는 이거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 위에 이런 거 다 자동으로 될 거예요. 네. 이것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참여율 기준도 다 쓸데없어요. 또 만들기도 이게 또 어떤 기준으로 만들지도 어쨌든 그렇다. 맞춤형만 요 서식인데 우리가 평가 기준은 요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반응 및 특이사항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단지 참여를 못한 사유는 쓰셔야 돼. 그날 있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업무 수행 일지라고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있어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업무 수행 일지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 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및 급여 산정 방문 등의 세부 사항에 나와 있어요. 세부 사항에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방법. 고시 17조 6항만 있었는데 옛날에 그거만 있었는데 30조 5항하고 6항이 생겼어요. 30조 5항, 6항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30조는 뭐예요? 항상 주야가 뭐예요? 이게 언제 생겼어요? 2022년 12월에 공고가 됐으니까 2021년부터 어떻게 돼요? 업무 수행 일지를 쓰라는 얘기예요. 업무 수행 일지. 근데 뭐예요? 고시에 보면은 4등급하고 1, 4등급이 치매 수급자는 노력해야 되는데 5등급 인지 등급은 써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쓰시라고요. 5등급, 6등급하고 쓰는데 또 제가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평가에 뭐가 있어요? 평가에 내가 운영 규정이 없어. 그러면 그냥 1점만 빵꾸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얘를 안 썼어. 아무 제약이 없어요. 공고. 네. 그렇지만 뭐
아무 그 없어요. 어쨌든 수행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니까 쓰세요. 대부분. 이거 갖고 트집 잡을 건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쓸 때 5등급, 6등급만 쓰고 이거 쓸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르신 케어할 때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쓰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까지 급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직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직원 저희 쪽에 등록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등록하고 서명도 등록시키세요. 서명은 정자로 이름을 쓰세요. 삼자가 알아볼 수 있게. 사인이 아니에요. 서명이에요. 네. 사인은 내가 그냥 찍찍찍 그으면 되지만 서명은 삼자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권한을 주시고 네, 계약하시고 뭐 하시면 되고 자 입사시 1년 이내 요거 평가에서 제일 못 봤죠? 네. 제출일이에요. 제출일. 입수하기 전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건 평가 때 하죠. 이렇게 하시고 네, 근무 일정 하시고 근무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시고 요거 다 일정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퇴근 기록 업무는 뭐예요? 기간에 오시면 가장 기본적인 출퇴근을 기록하고 급여 제공자가 급여 제공한 거를 기록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해요? 하시면 돼요. 반기, 네, 반기별로. 사진이 딱 하나만 나와 있죠? 재난 상황 훈련 사진이에요. 하나만 있어. 나머지는 사진 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긴 직원 서명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면담으로 바뀌었죠? 네, 면담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그때 면담을 하면 돼요. 그때 면담 자료 제가 드려요. 평가 전에 자료 드려요. 네, 이건 뭐 1년 전부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네. 평가 제가 뭐랬어요? 한 달 전에 공고가 나온다 그랬죠. 7일 전에 나온다 그랬죠. 그럼 자료 드립니다. 그때 공부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교육일지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물어보는데 교육일지 쓰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시 쓰세요. 네. 왜냐면 나 교육 받은 적 없다고 또 요양보호사 그럴까 봐. 네. 그리고 이거 하시면 되고요. 자원봉사자 SM하고 이거 나머지 하시면 되죠. 보호자예요. 이건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 아니까. 월 기준근무 시간 제가 이거 자꾸 얘기했죠. 아까 인력 배치 기준 맞추셔야 되고 월 기준근무를 맞추는 게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도 있고 경조사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공단에서 인정하는 것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그걸 아닌 거로 근무 시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근무일지 있어야 되고 뭐 경조사를 썼다. 뭐 증빙자료 병가를 썼다. 예,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육을 갖다 뭐 하시면 됩니다. 자, 연차는 한수당한 게 뭐냐면요. 음, 원래 가불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 취준 때는 연차 휴가로 가능하나 장기유한 법령이 정한 인력 배치 기준 충족은 아니다라 그랬는데 예? 제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로기준법이 위선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연차 휴가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연차 앞에서 대충 말씀드려서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칠항이 생겼다 그랬죠? 칠항. 요게 적용. 예.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예. 요거에서 글 쓰지 마시라는 걸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연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연차는 어떻게 돼요? 입사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하나씩 생겨서 최종 몇 개요? 11개까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1년이 되는 날 만이 아니라 366일째 15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연차는 뭐 저희가 케어포 해놨다가 넘어갈게요. 네, 선연차 이거 한수사 한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근무라는 게 중요해요. 가끔 보면은 그, 그 원장님의 이제 친인척이 왔어요. 요양보호사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자꾸 사회복지사 업무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실근무를 안 한 거라서 근무 시간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동 서비스 업무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회복지사로 왔는데 이동 서비스 업무를 해. 그건 괜찮아요. 왜? 아까 뭐라 했어요? 장기 요양 등이 이동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급식 위탁도 뭐 위탁하실 때 영양사가 소속이 조이는 업체 급식 위탁신데 예, 영양사 조리원을 두시는데 꼭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영양사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야 돼요. 그 업식에 영양사가 없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돼요? 네, 한수당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간 업무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네. 이거 제공하는 거 어떻게 돼요? 제공해야 될 거 뭐랬어요? 열람이 가능하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보호자 앱을 써셔도 되고 어떻게 돼요? 저걸 쓰셔도 됩니다.
뭐죠? 이거 뭐, 가족 소통, 그거 뭐죠? 네, 통신문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할 거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장기관 기관의 법에 뭐라 그랬냐면, 장기관 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감독과 주의를 갈렸을 때 어떻게 해요? 장기관 기관은 처벌을 안 받는 얘기예요. 특히 뭐예요?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인권교육하고 성폭력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해요? 기관에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주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직원 회의에 써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관의 직원이 사고를 쳐도 장기관 기관장은 어떻게 해요? 노력을 다한 거예요. 인권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 위의 행위라든가 해당 행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기록을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입소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입소자라는 술은 아셔야 돼요.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다 아신다고 보고 빨리 넘어갈게요. 입소자에는 수급자 등급에도 포함된다 그래서 자, 현재 이용자가 8명이에요. 그럼 입소자가 8명이죠? 현재 이용자가 8명인데 입소가 1명이 됐어요. 그러나 그날은 어떻게 돼요? 9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용자가 8명인 입소자가 이렇게 9명으로 가는데 그 다음날 1명이 퇴소를 했어요. 퇴소를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퇴소했으니까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용의를 산정했어요. 그럼 이분도 어떻게 돼요? 입소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미용일도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달을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쭉 나온 거를 급여 제공 일수 나오는 게 입소자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자 수가 8명이다. 8명이면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 1명이 있어야겠죠? 7명 다 1명이니까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자, 또 고시에 뭐가 있냐면 입소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게 뭐냐면요. 입소자가 오전에 오고 오후에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입소자 수는 1명, 1명, 2명이에요. 근데 입소자 수가 요때 오고 요때 왔어. 겹쳤어. 아니 요렇게 됐어. 잠깐만요.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산정을 한다. 야, 요렇게 했을 때 2명이네. 요렇게 겹쳤을 때 2명이에요. 이렇게 겹치지 않으면 1명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했다. 1명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겹치면은 입소자 수가 2명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입소자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용자 7명당 1명이라는 거 요거 아시면 되고요. 요거 넘어갈게요. 시간 없어서.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어떻게 보면요. 자, 7명당 1명일 때는, 1명이라 그러면은, 자, 1.5일 때는 어떻게 돼요? 2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1.5일 때는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X는 7 곱하기를 하면 1X는 7일은 7호 3.5, 얘가 10.5가 되는 거예요. 네. 그 1명일 때는 뭐예요? 10명까지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1명일 때는 10명까지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반올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입소자 수가 인력 배치 기준이 뭐냐면은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추가로 배치한 인력 기준으로 가산한다. 네, 요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따로 보세요. 요거까지 하면은 시간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인정 범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릴게요. 입소자 수가 11명이에요. 근데 11명이면 어떻게 돼요? 7명당, 그러니까 7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5가 나오죠? 그럼 1.5는 어떻게 돼요? 반올림 해야 되죠? 그러니까 11명일 때는 인력이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일 때는 어떻게 돼요? 1.42가 7로 나누면 1명이니까 1명일 때는 10명까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소주가 45명인데 45를 7로 나누면 6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6명까지만 있으면은 인력 배치 기준인데 한 명이 더 추가 7명이 있어요. 그럼 인력 배치 기준이 한 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 한 명이 더 추가된 게 어떻게 돼요? 초과돼서 한 명이 더 추가되면 가산이 되는데 얘가 한 명이 더 추가돼도 6.4보다 커야 작아야 되는데 6.4보다 커서 가산이 안 돼요. 이건 또 복잡한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자,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기간이 있었냐면은 미용 비용을 청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용일을 청구 안 했어요. 청구 안 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미용일을 가산 감산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미용일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미용일을 청구했기 때문에
안 했던 걸 1년치를 청구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미이용인은 어떻게 돼요? 청구할 때 어떻게 돼요? 현원이 늘어나는 거죠. 현원이 늘어나서 미이용 청구한 비용은 100원을 받았는데 현원이 늘어나서 인력 기준을 못해서 감산을 당했어요. 거꾸로. 왜? 원리를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청구명세서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청구명세서를 하는데 공단에서는 청구 상속 내역에서 본인 부담금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한도 초과된 게 나오죠? 네. 그걸 어떻게 돼요? 청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구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당월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청구를 조정하는 게 여기 청구 조정하는 건 청구 명세서를 조정하는 거고요. 다시 청구 계산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서비스 횟수를 조정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청구하는데 청구할 때 이제 여기 보면은 내가 청구를 못했다 그러면 기타 비용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타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번 달에 청구할 때 어르신이 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죠. 이번에 만들게요. 어르신이 뭐 짜장면을 사달라 그래서 짜장면을 사주고 뭐 의료비를 쓰고 택시비를 썼다. 예, 이렇게 해서 비급여 외에 한 거를 어떻게 해요? 금액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타 비용에 뭐 진료 약체비도 필요하지만 기타로 비용한 것도 하시고 나머지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예, 비급여 항목에 정해서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입금하는 거 있고요. 아까 연말정산 말씀드렸고요. 넘어갈게요. 좀 쉬셔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정보 게시 이런 거는 평가 때 제가 자료를 다 말씀드립니다. 예, 회원가입할 때 말씀드리고요.